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십 명의 대학생을 태운 통학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버스 내부 밑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 파편까지 버스 안으로 튀어 학생 3명이 다쳤는데요. 학생들은 버스를 세워달라고 소리쳤지만 버스 기사는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학교까지 달려갔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의 좌석 및 바닥이 종이장처럼 너덜거립니다. 뚫린 바닥 아래로는 파손된 타이어가 심하게 너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 부근에서 학생 40여 명이 탄 통학버스의 좌측 뒷바퀴가 터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파편이 튀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3명이 팔과 다리 등에 열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흙먼지랑 그 바닥에 시트 이런 게 터지니까 그게 파편 같은 게 좀 튄 것 같아요. 너무 혼란스러웠어가지고. 정신을 차린 학생들이 차 바닥이 뚫린 걸 발견했고 추가 사고를 우려해 버스 기사에게 일단 차를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학생들이 운전석까지 가 버스 기사에 재차 정차를 요구했지만 버스 기사는 학교로 가 응급차를 부르겠다며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도 버스는 운행을 멈추지 않고 대학교까지 10분가량을 더 달렸습니다. 어떤 분이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문 안 열어주시고 계속 그냥 학교까지 빨리 가야 된다고 학교 가는 게 먼저라고. 결국 버스는 바닥이 뚫린 채 고속도로를 내달려 학교에 도착했고 다친 학생들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학 측은 차량 통행이 많은 출근 시간이어서 고속도로에 버스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았다며 저속으로 운전하며 학교로 먼저 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돕는 한편 통학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3, 4, 5호선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호선 지하철, 2호선 트램과 더불어 대전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체계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차량 형식이나 사업비 등이 불투명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조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가 계획하는 도시철도 3호선은 신탄진을 기점으로 둔산과 가오, 산내를 잇는 남북 29km 노선입니다. 4호선은 덕명에서 도안, 송촌까지의 동서 관통 노선이며 5호선은 컨벤션 센터에서 정부청사를 지나 오월드까지로 3개 노선 총 길이는 59.8km입니다. 여기에 시는 오는 2028년 2호선 트램과 동시 개통 예정인 2.03km 지선과 가수원 내거리에서 유성원천 내거리까지 6.2km 구간에도 내년까지 바퀴 달린 트램을 시범 도입합니다.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역 균형 발전, 교통 불편 지역 해소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적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부터 의문이 제기됩니다. 3, 4, 5호선의 하루 이용객은 5만에서 7만여 명으로 예비 타당성 조건에 미흡했던 2호선 트램과 비교해도 최대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차량 형식도 기존의 지하철과 고가 방식, 굴절버스와 비슷한 무궤도 트램까지 정해진 게 없고 사업비와 완료 시기도 불투명합니다. AHP 0.5 이상 노선에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세 노선 다 0.5 이상이 다 나오는 걸로. 더구나 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정부 최종 승인까지의 절차도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혀 시기상으로도 무리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어느 정도는 여유를 저는 두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국토부 협의 기간이 이게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총선용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차량이 무궤도 트램으로 정해지면 현행법상 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KTX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고속철도망을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주파하는 급행 고속열차 확대 계획을 발표한 윤 대통령은 서해안 복선전철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 구간도
올해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는 5월부터 투입 예정인 최고속도 320km의 신형 KTX 청룡의 명명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총선 후보들의 공약을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천안 을선거구입니다. 3선의 박완주 의원 불출마로 민주당 이재관, 국민의힘 이정만, 무소속 전옥균 후보 간 3파전을 벌입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천안을 선거구는 진보세가 비교적 강한 곳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불당동이 빠진 것은 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이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도전했던 이재관 후보는 행정안전부 등 30년 행정가 경력을 살려 천안 특례시 지정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인구를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례시를 지정함으로써 그 자치단체가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 총선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인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는 여당 후보로서 강점을 앞세워 천안 종축장 국가산단과 연계한 배후도시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도지사, 우리 당 소속의 시장님과 함께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교통,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배후도시를 만들겠다. 또 성성호수공원 인근을 개발해 시민 휴식 공간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주변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여기에 시립 미술관도 짓고 아트센터도 짓고 또 각종 편의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재관 후보는 과수농가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과수화상병 국가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합니다. 농민들의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으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데 여기에 검찰개혁과 국민 참사 진상 규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무소속 전옥균 후보가 가세해 천안을 선거구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대전 MBC에서 서산 태안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세 번째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두 후보들은 대표 공약부터 지역 수건 사업까지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세 번째 재대결로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받는 서산 태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사전오기 뚝심의 조한기에게 꼭 한번 일할 수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는 4년의 시간을 더 허락해달라고 맞섰습니다. 힘있는 3선 국회의원이 되어 우리 서산 태안을 대한민국 성장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서산공항 개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성 후보의 대표 공약에 조 후보는 줄어든 예산을 지적하며 재선 의원의 역할론을 꼬집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400억 대 예산으로는 공항 터미널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 짓기도 빠듯합니다. 서산에 대규모 기업 혁신파크를 유치하겠다는 조 후보 공약에 성 후보는 구체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위치도 모르면서 이걸 공약을 내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업 주체는 어디서 하는지 밝혀달라는데 그걸 밝혀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 수건 사업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출발할 때는 2,700억 대였는데 지금은 반토막 나서 1,236억 쪽으로 줄었습니다. 왜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예타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법적 근거를 제가 직접 발의를 해서 12월 8일에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를 시켜서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인구 유입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조 후보는 태안 석탄 화력 폐쇄 대비책 마련과 농어촌 청년 유입을, 성 후보는 미래 첨단 국제도시 조성을 통한 일자리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대전을 찾아 대덕구와 유성, 갑을 선거구에서 잇따라 지원 유세를 갖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꼭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일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세종과 대전을 잇따라 방문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 등 이번 총선에서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충청권 공약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야권에서도 내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세종 전통시장과 먹자골목 등을 방문해 표심을 호소하는 한편 세종 행정수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이번 총선 천안 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천안 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신 후보 측은 문 후보가 지난달 30일 대전 MBC를 통해 방송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4년 전 공보물에는 전철로 독립기념관과 병천 등을 연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병천까지 약속하지 않았고요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진석 후보 측은 신 후보 측이 독립기념관 병천에 이어 청주공항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허위 사실로 질문했고 답변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다라면서도 잘못된 사실 전달과 해당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려 32년 만에 개막 이후 8경기에서 7승을 거두며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도 압도적이라 하위권을 맴돌던 지난 몇 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석 기자입니다. 프로 데뷔 전에 나선 투수 황준서가 신인답지 않은 투구로 상대 타자들을 돌려세웁니다. 타선도 안타 18개를 몰아치며 독수리 군단의 1위 등극을 이끌었습니다. 한화가 지난해 우승팀과 준우승팀, 3위 팀을 상대로 7연승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은 다를 거라는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9등을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안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거를 꿈꾸고 있어요. 99년 이후로 한 적이 없으니까. 한화 상승세의 가장 큰 원동력은 탄탄한 선발 투수진입니다. 7연승 기간에 선발 투수 6명이 승리를 따냈고 유일하게 선발승이 없는 류현진도 홈 개막전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여전한 9위를 보여줬습니다.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제가 매 로테이션 거리지 않고 잘 던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좋은 한 해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타자 페라자가 가세한 타선은 연일 불방망이를 뽐내며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3월 한 달 동안 팀 평균 자책점 3.17, 팀 타율 2할 9푼 1리로 각각 2위에 오르며 완벽한 투타의 조화를 보여줬습니다. 선발 투수들이 5이닝 이상씩 그 최소 실점으로 득점 나야 될 상황에서 득점을 올려주면서 저희가 좋은 분위기를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화가 개막 이후 8경기에서 7승을 따낸 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던 지난 1992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한화는 이번 주 하위권에 처져 있는 롯데와 키움을 차례로 만나 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이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을 두고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면서 의료계가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충남대와 건양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의료계와 대화나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응급이나 중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를 축소하거나 재조정하고 교수들의 추가 사직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의의 진료 거부로 인한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고 충청 지역의 응급 환자 이송을 관제하는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상황실은 상황의사 1명과
상황 요원들을 한 조로 24시간 동안 운영하며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의 전원을 요청하면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해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사태가 장기화하며 자금난에 처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긴축 재정과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한 비상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박형국 병원장은 매일 수억 원의 적자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라며 새 병원 완공 지연은 물론 임금 지급마저도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비상 경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병원과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영난 타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남 지역 골재장에서 최근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50분쯤 공주에 있는 골재장에서 70대 근로자가 대형 기계에 치여 숨졌고 지난달 27일에도 홍성의 골재장에서 기계 점검을 하던 60대가 쇠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노동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대전준비위원회는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피해자들과 연대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비위는 대전시가 세월호 참사 기억 다짐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것을 규탄하고 지난 10년 동안 유가족 곁을 지켰던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위는 세월호 10주기인 오는 16일까지를 기억 다짐 주간으로 정하고 오는 13일 문화제를 오는 16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교사와 소방관, 의사자들을 기리는 기억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